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C 증폭기 Common Emitter Amplifier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스를 잡기 위해서 저항 4개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입출력 커플링을 위해서 커패시터 2개, 그 다음에 C 증폭기에서 이미터 쪽에 커패시터를 달아서 증폭도를 또 높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구조가 좋은 이유는 자 이렇게 C 증폭기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출력을 내가 변경을 하면 CB, CC 이런 증폭기가 다 가능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입력을 어디에 줄까, 출력을 어디에 줄까 요 선택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Emit Follow에 해당하는 CC 앰플리파이어, Common Collector Amplifier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이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입력이 여기서 들어가는데 출력을 Common Emitter하고는 다르게 Emitter 쪽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면 Common Collector, Emitter Follow라고 하는 새로운 증폭기가 되고 이 증폭기는 그 응용되는 측면을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C 증폭기 같은 경우는 전압도 키우고 전류도 키우기 때문에 파워를 이제 높이기 위한,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의 가장 전반부에는 신호가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증폭하기 위한 통신 장비가 필요한 거죠. 강하면 통신 장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신호를 내가 뭐 듣든가 보든가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통신 장비에 처음에 있는 신호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거는 전압을 키운다, 전류가 키운다 그런 것보다는 전력을 키워서 에너지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 증폭기는 이 출력을 단순히 베이스에 넣고 컬렉터로 뽑아냈을 뿐이지만 출력 전력을 확실히 키울 수가 있는 초단 증폭기의 적절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또한 C 증폭기는 디지털적으로 보면 낫게이트에 해당하죠. 낫게이트에 해당하는데 이 카먼 컬렉터에 해당하는 이미터 팔로우 같은 경우는 입력을 베이스에 놓고 이거는 C2랑 똑같은데 출력을 이미터로 뽑았습니다. 컬렉터는 공통단자로 생각하고 사용하지를 않죠. 뭐 전압 측면에서는 전압을 걸어주기 위한 한 공통단자로 컬렉터를 쓰지만 입출력에는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베이스 이미터 다이오드 특성으로 인해서 전압은 베이스에 넣은 게 이미터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은 없고, 그래서 데시벨로 말하면 0데시벨이니까 전압은 증폭되진 않아요. 근데 전류는 증폭되는데 얼마만큼 증폭되는가 하면 대략 베타만큼,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이제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압 비율이 베타이기 때문에 베타만큼 이제 이미터 쪽은 전류가 커지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이 전류 이득이 됩니다. 뭐 전압 이득이 좋냐, 전류 이득이 좋냐라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건 전압이 커지든 전류가 커지든 뭐가 커지는 겁니까? 전력이 커지는 거죠.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 교류라고 하면 2분의 1 또 추가로 이제 곱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전력이니까 전압이 커지든 전류가 커지든 커지면 일단 전력이 커져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카먼 컬렉터, 이미트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논리값이 바뀌진 않아서 전류만 키우는 장치가 되는데, 이 장치는 버퍼라고 하기도 하고 모타를 돌리는 데는 모타 드라이버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전류를 증폭하는 장치, 간단한 말로 하면 버퍼, 디지털 회로 측면에서는 버퍼, 전류를 키운다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카먼 이미터도 아니고 카먼 컬렉터도 아니고 카먼 베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먼 베이스. 카먼 베이스니까 여기에 있는 베이스 단자가
공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통이 되고 입력은 이미터로 놓고요. 출력은 컬렉터로 뽑습니다. 컬렉터로 뽑는 거고 공통단자는 베이스 단자. 자, 이렇게 해 두면 전압 이득은 생길 수가 있는데 내가 저항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전압 이득은 생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류 이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가 크게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죠. 여기에 있는 베이스 전류만큼만 차이가 나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와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칸먼 베이스는 전압만 증폭을 하는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칸먼 이미 앰플리파이어는 칸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는 어디 사용하는가 하면 이제 고주파 특성이 중요한 위치에 사용을 합니다. 증폭도 자체는 칸먼 이미터보다는 이제 보통 작은데 그러니까 전력 측면에서도 좀 작고요. 전압 증폭도 측면에서도 칸먼 베이스 증폭기는 좀 작아요. 증폭도가 좀 작은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면 고주파 특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칸먼 베이스를 사용하면 이 고주파 특성이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왜 좋은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칸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로를 보면 자, 입력이 어디 들어갔어요? 입력이 이미터에서 들어갔죠. 출력은 칸먼 이미터하고 동일하게 컬렉터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쪽을 보면 베이스 쪽은 커패시터를 하나 달긴 했는데 얘가 AC가 되면 그냥 쭉 여기 보통 접지 있으니까 접지까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서 베이스가 접지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 베이스가 접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AC일 때 이야기고 DC가 되면 커패시터는 오픈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그림을 보더라도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RB1, RB2 저항이 바이어스를 적절하게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트랜지스터의 이제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커패시터입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도 커패시터가 하나가 있고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도 커패시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보통 두 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트랜지스터는 커패시터가 왜 두 개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 보통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자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NPN 트랜지스터인데 이 반도체 N하고 P를 합치면 내부에 있는 캐리어가 서로 만나서 이 N하고 P 만나는 쪽에 정션이 생기는데요. 이 정션이 뭔가 하면 얘가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 왜냐하면 이 정션이 생겼다는 것은 캐리어가 이동하지 못하는 이제 질량이 큰 이 원자 핵이 남아 있거든요. 그 핵이 이제 극성을 띠기 때문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그게 등가적으로 보면 커패시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션이 있는 쪽에서는 반드시 커패시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칸먼 이미터에 비해서 칸먼 베이스가 주파수 특성이 왜 좋은가 하면 자 베이스 쪽이 접지로 갔잖아요. 여기 이 접지로 간 게 중요합니다. 접지로 갔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는 쉽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커패시터가 있긴 한데 접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접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정션이 만들어내는 커패시터가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크지 않아요. 반도체 이 접합이 커패시터를 만들어 봤자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특성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접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커패시터 영향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영향만큼만 있게 되면 고주파에서 이 커패시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자
베이스 쪽을 접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베이스 쪽에 입력을 넣어야 되는 경우. 이 베이스에 이런 템이나 등가 회로처럼 입력을 넣어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 이 커패시터를 접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접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이 커패시터를 보면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력으로 연결되는 커패시터입니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연결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출력 쪽에 신호가 크잖아요. 왜냐? 증폭 S니까. 신호가 큰데 이 신호가 입력 쪽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주파수가 아주 낮으면 못 넘어갑니다.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임피던스가 크다는 뜻은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의 큰 변동이 입력 쪽으로 연결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출력 쪽의 큰 변동이 입력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칸먼 이미터 증폭기인 경우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이 커패시터가 피드백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값보다도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피드백 회로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냥 피드백이 이제 생겨서 출력의 큰 변동이 입력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등가적으로 이 커패시터의 충방전되는 특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정성적인 이해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게 베이스 쪽에 커패시터를 접지를 시키는 겁니다. 얘를 입력을 안 줘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력 쪽 영향이 내가 지금은 이제 입력이 2m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접지 통해서 넘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못 넘어옵니다. 접지는 전압이 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접지입니다. 접지. 전압이 0V로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의 변동성이 입력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자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커패시터는 원래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터 특성 정도밖에 없어서 고주파 특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common base amplifier를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설계했던 common emitter 증폭기를 한번 save as에서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JT 10으로 할까요? 10으로 해서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로를 크게 변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회로는 우리 바이어스가 액티브 모드로 이미 잡혀 있죠. 잡혀 있어서 우리가 바이어스도 새롭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 요 회로에서 이미터 쪽에 자, 여기 이미터 쪽에 입력을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입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입력을 한번 갖고 오죠. 갖고 와서 자, 얘를 컨트롤 R하고 셋온 그리드에서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옆으로 살짝 좀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C 전화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회로가 좀 복잡해지니까 회전을 좀 시킬게요. 얘도 셋온 그리드 할까요? 하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좀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얘를 밑으로 엉뚱한 게 왔네요. 얘가 와야 되는데 얘는 다시 원상 복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접지 새로 하나 갖고 와서 자 돌려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탭이행 등가회로 펑션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탭이행 등가회로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55은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자, 전원을 설계할 때 항상 반사를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저주파에서는 별 필요 없는데 높은 주파수에서는 신호가 막 반사하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보통 전원은 55음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5음은 내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전원을 만든 사람이 딱 55음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측정값은 자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하고 요 전압에 대한 거는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전류에 대한 건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접지를 해줘야 되고 이 베이스를 접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베이스를 접지함으로써 자 여기에 있는 이 카먼 베이스 증폭기는 고주파 특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있는 커패시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가 피드백이 걸리지가 않아서 원래 값 그대로만 작용을 해서 특성이 좋아집니다. 이퀘이션에도 입력 임피던스는 우리 계산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하고 자 여기서 이 전압 증폭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폭 회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한번 봤는데 증폭 회로 특징을 보면 살짝 내려도 되겠어요. 증폭 회로 특징을 보면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력이 2m로 들어갑니다. 자 2m로 들어가고 출력은 베이스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회로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요 V 값 얘는 이렇게 좀 바꿉시다. 요 V 값을 이제 55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얘를 조금 더 내리죠. 측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Vin 측정 값은 이쪽이랑 연결을 시키는 게 좋고요. 자, 겹치지 않도록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Vin 값 측정을 하고 기준 전압이 또 있어야 되니까 접지 기준으로 해서 Vin 값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Vin 값 대비해서 Vout 값이 얼마 나오는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계산이 이렇게 쉬운 이유는 우리가 칸먼 이미터 증폭기를 이미 잘 설계를 했고 바이어스도 다 잡아뒀기 때문에 카먼 베이스로 변경할 때는 내가 변경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서 결과를 보면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바이어스부터 봐야 될 거니까 자 DC 바이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봐야 되는 게 일단 베타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베타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중요하거든요. 이 다이오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증폭을 못합니다. 그래서 베타 값은 100 이상이 나오는 게 맞고요. VB 값은 0.7V 근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 우리가 바이어스를 잡게 되면 변동하는 특성이 생기는데 그게 컬렉터는 전류, 전류가 여기 있네요. 컬렉터는 전류 여기 있어서 요 값을 한번 보고요. 자, 다음에
VCE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있고 컬렉트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자, 이 특성 값이 액티브 모드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증폭을 하려기 때문에 액티브 모드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베타는 202, VB 값은 0.7, 컬렉트에 흐르는 전류는 2mA, VC 값은 2.5.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Common Emitter Amplifier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바이어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뀐 게 없어요. DC 입장에서는 AC 입장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입력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해왔잖아요. 해왔고 원래 있던 입력 쪽은 접지를 만들었으니까 AC 입장에서는 변경이 됐는데 DC 입장에서는 어차피 커패시터는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자, 베이스 쪽에 전압 분배하는 RB1, RB2가 있는 거, 컬렉트 쪽에 전류가 있는 거, 이미트 쪽에 이 전류를 잡아주는 저항이 있는 거. 이거는 뭐 동일하니까 바이어스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얘를 기본으로 해서 자, 우리 전압 증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스케일로 해서 한번 보면 전압 증폭도가 이렇게 얻어진 거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페이저 특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페이저 특성. 페이저 특성을 보면 자, PV 자, 로그 스케일로 봐야 되니까 얘도 로그 스케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증폭도는 어느 정도 나왔는가? 얘도 테이블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볼까요? 자, 요 증폭도 한번 보겠고, 그 다음에 PV 값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거는 100kHz니까 100kHz 쪽에 값을 한번 보면 31dB이니까 이 common emitter amplifier하고 비슷한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페이저 값입니다. 이 페이저 값이 자, 이 증폭도 자체는 비슷한데 이 common emitter하고 비슷한데 페이저 값이 180도에서 많이 멀어졌죠. 많이 멀어진 상태고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메가헤르츠 이상 간다 하더라도 위상 특성이 괜찮습니다. 위상 특성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기준이 180도 기준입니다. 180 기준에서 100kHz 기준으로 보면 약 한 7도 정도니까 위상 마진이 얼마 생긴 겁니다. 얼마 생긴 거예요? 위상 마진이 173도. 그러니까 위상 마진이 173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고 우리 칸먼 이밋 증폭기 비교해 보면 페이저 마진 PM이라는데 얘가 173도가 됐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발진 안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얘가 이제 칸먼 베이스인 경우 이랬고 칸먼 이미터인 경우 위상 마진 지난번에 계산해 보면 이게 뭐 6에서 6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얘는 발진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180도 근처에 있는 거니까 이 특성이. 근데 얘는 엄청 멀어졌으니까 위상 마진이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역폭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대역폭은 내가 관심 있는 주파수 30일 기준으로 해서 3dB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자, 우리 대역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는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파수에 대해 가지고 이 진폭, 우리 진폭은 항상 데시벨로 봅니다. 데시벨로 봤을 때
요 값이 얼마였나요? 31dB 이었으니까 얘보다 얼마 떨어지는가? 3dB만큼 떨어지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3dB만큼 폭 떨어지는 값이니까 28dB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주파에도 있고 고주파에도 있어요. 그래서 28dB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대역폭을 자꾸 착각하는 게 대역폭은 진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폭은 데시벨이라고 쓰는데 대역폭은 여기에 있는 이 주파수를 읽어야 됩니다. 낮은 쪽은 FL, 높은 쪽은 FH라고 하는데 이 대역폭 밴드위스는 FH 빼기 FL이 됩니다. FH 빼기 FL. 자, 요 관점에서 보면 28dB를 저주파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28 되는 게 한 12kHz 정도가 되네요. 자, 얘는 12kHz입니다. 12kHz. 요거 잘 봐야 됩니다. 28dB를 찾았으면 주파수를 읽어야 됩니다. 얘를 읽으면 안 되고 얘는 대역폭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대역폭은 주파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100kHz보다 높은 주파수에서도 28dB이 생기는데 그때 찾아서 가보면 언제 생기는가 하면 요 정도 한 32.4 32.4MHz에서 생기네요. 32.4MHz. 자, 요 FH는 32.4MHz에서 이제 생긴다. 그럼 대역폭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략 이 낮은 12kHz는 너무 값이 작기 때문에 빼봤자 큰 의미 없어서 대역폭은 32.4MHz. 그래서 이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이 증폭기는 거의 31dB만큼의 증폭을 보여준다. 굉장히 이제 넓은 대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이 증폭도 자체는 카먼 이미터나 카먼 베이스나 큰 차이가 없고 이 진폭 기준의 이 대역폭도 카먼 이미터하고 카먼 베이스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주파수 특성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거는 대역폭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얘가 아무리 증폭기를 만들더라도 발진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진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180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카먼 베이스인 경우는 180도에서 확실히 멀어져서 마진값,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180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은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180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발진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확실하게 멀어져서 173도가 됐고 자, 우리가 대역폭 끝부분, 높은 쪽 끝부분 가더라도 마이너스 한 50도 정도니까 마이너스 180도 기준에서는 마진이 180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면 발진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성이 이제 좋다. 주파수 특성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